폴란드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에 한국에 오셨을 때 지금 폴란드과의 자랑 세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첫째는 장학금입니다. 그다인스크가 제일 예뻤어요. 개인적으로 여름에 피에로기가 만두 같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딸기를 넣는다든가 블루베리를 넣는다든가 이런 음식이라든지 저는 모파랑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폴란드어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최성은 교수입니다. 네, 이 훈장은 정확히 명칭이 십자장교 공훈 훈장이라고 하는데요. 폴란드의 발전과 또 국제 교류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훈장이고요.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것은 폴란드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에 한국에 오셨을 때 직접 이제 훈장을 수여받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제 훈장을 주실 때 대통령께서 폴란드어 그리고 폴란드 학문을 이제 한국에서 널리 보급하고 후학을 양성한 공로, 그리고 폴란드 문학 작품을 한국에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널리 알린 공로를 치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폴란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유럽의 한국? 예, 단재 신치호 선생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었어요. 우리나라는 동방의 폴란드다. 그러니까 양국이 정말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거든요.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또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이런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외침을 상당히 많이 겪으면서 풍파와 질곡을 겪었던 그런 공통의 어떤 역사를 갖고 있어서인지 한국과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은 나라예요. 예를 들면 정이 많고 손님 대접 극진히하고, 그리고 흥도 많고, 이런 민족성도 닮았고, 또 문학 작품을 보더라도 정말 양국의 비슷한 모티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많이 닮아 있는 나라가 폴란드이고, 정말 아름다운 문화유산, 그리고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진 나라이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무려 5명이나 되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또 유럽연합 내에서도 그 위상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는 제 생각에는 갈수록 더 돈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폴란드와 한국이 교류를 맺고 나서 이제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산업계의 동향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제1 생산기지,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생산기지가 항상 폴란드였어요. 지금은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폴란드가 우리나라로부터 정말 대규모의 무기를 이제 수입을 하게 되었죠. 1단계, 이제 2021년부터 시작해서 1단계 때 21조 원 규모의 무기를 폴란드가 이제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면서 이제 뭐 K 방산의 큰 손이다, 이제 이런 말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아직도 한창이지만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교통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해서 뭐 인터넷망 건설이라든지 이게 규모가 120조 규모거든요. 근데 이 재건 사업을 하려 그러면 폴란드를 통해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의 옆 나라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준 나라가 폴란드이고, 폴란드를 거쳐서 이 모든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폴란드와 한국의 앞으로의 관계는 뭐 지금 제가 경제 분야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뭐 교육이나 예술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점점 더 돈독해지고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폴란드어과에 입학하면 일단 제로 베이스부터 ABCD부터 알파벳부터 폴란드어를 차근차근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학과 내에 표준 교육 과정에 있어서 초급, 중급, 고급까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폴란드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어 구사 능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의 문학, 문화, 역사,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지역학 교과목을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학과가 지금 갖고 있는 교육 목표는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외국어 인재라고 하면 20세기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0세기 때는 말에서 말, 글에서 글을 잘 옮기는 사람을 외국어 인재라고 했는데, 폴란드어과가 생각하는 어떤 21세기형 외국어 인재상은
일단 폴란드어를 아주 능통하게 잘하면서 폴란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지역학적인 어떤 그런 소양을 갖춰서 폴란드인들의 정서와 마인드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통역이나 번역을 할 때 어떤 단어나 문장에 저변에 깔려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 이런 것들까지 다 아우르면서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고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폴란드와 한국의 문화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진정한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학과의 목표입니다. 폴란드어과의 자랑 3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첫째는 장학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외대에서 아마 장학금이 가장 많은 학과가 폴란드어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는 국내 유일 학과인 만큼 폴란드의 교육부와 폴란드 정부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줘요. 대표적인 예가 1년에 20명의 학생이 폴란드의 서머스쿨로 장학생으로 이제 여름에 폴란드를 갑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대학, 폴란드 유수의 아주 명문 대학에 가서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공부를 할 때 현지 대학의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면제받는 이런 장학금 혜택이 1년에 24명의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폴란드어과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폴란드어는 교육부, 한국의 교육부와 국회가 지정한 특수 외국어 에 속하는 언어예요. 그 중에서도 폴란드어는 우선순위 20개 언어에 선정이 됩니다. 가장 시급하게 이 언어를 잘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언어로 선정이 되어서 2018년도부터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학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교과 과정 외에 비교과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선배가 후배한테 폴란드어를 가르쳐주면 장학금을 주는 멘토 멘티, 탄덴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학기 중에 모자랐던 어떤 실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방중 집중 이수 과정, 방학 때 이제 인텐시브하게 수업 듣는 이런 것들이 비교과 과정이 다 무료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제공되고 있는 학과가 폴란드어과입니다. 세 번째는 인턴십인데요. 폴란드 현지의 공공기관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르샤바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1년에 4명의 학생이 가서 인턴십을 할 수 있고, 또 바르샤바에 있는 무역관 코트라에도 4명의 학생이 폴란드어과 학생을 받아서 그쪽에서 또 현장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원과 코트라 인턴 같은 경우는 꼭 전공을 살리지 않더라도 이것이 학생들이 이제 향후 진로를 모색할 때 굉장히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스펙이 되거든요. 지금 이 모파랑 TV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외교 업무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서 또 한 학기에 2명씩, 1년에 4명씩 온라인 인턴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휴학할 필요도 없이 학기 중에 시간을 쪼개서 주한 폴란드 대사관의 SNS를 관리하고 또 통번역 업무를 담당을 하면 장학금을 지급받고 증서를 또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인턴십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어과는 이렇게 국내 유일 학과답게 좀 다양하고 유니크한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폴란드어과 일단 취업률부터 말씀드릴게요. 최근 5년간 폴란드어과의 취업률은 65%입니다. 근데 이게 팬데믹이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3년간의 어떤 정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예요. 전국 인문계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이 52%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어과가 월등히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팬데믹 이전에는 83% 찍은 해도 있었어요. 공대보다 높은 취업률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폴란드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수요가 너무 많은데 국내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폴란드어과가. 그러니까 1년에 배출되는 졸업생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높은 취업률이 가능합니다.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은 대기업이에요. 지금 폴란드에 우리 기업이 380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에 진출한 대기업에 가장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방산, 지금 이게 또 큰 화제를 일으키면서 현대, 로템, 한화 디펜스 이런 곳에 최근에 학생들이 취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뛰어든 도하 엔지니어링에도 지금 폴란드어과 졸업생 4명이 가장 최근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기업에 많이들 가고 있지만 그 밖에도 국가 공공기관,
대사관이라든지 국정원 이런 곳에도 또 취업이 되고 있는데요.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 우리 폴란드과 졸업생 4명이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과 폴란드에서 양국의 언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보니까 폴란드에는 한국어과가 지금 5개 대학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 한국어과에 지금 교수로 나가 있는 이 5개 기관에 전부 우리 폴란드과 졸업생이 다 교수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로도 있고요. 경영이나 경제 이런 이중 전공과 또 연계를 시켜서 금융계라든지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폴란드어라는 어떤 유니크한 스펙을 활용해서 사회 전문 인재로 우리 폴란드어과 졸업생들은 활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어과 2학번 김민서라고 합니다. 지금 3학년 2학기 재학 중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사실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3학년 이제 올라오고 나니까 막상 원서를 쓸 때, 경영학과는 너무 모든 대학교에 다 있고 좀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저는 워낙 언어 공부하는 것도 좋아했었고, 그래서 외국어 대학교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폴란드어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아마 제가 최성훈 교수님 인터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폴란드어과 취업률이 공대보다 높고 막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폴란드어를 또 유튜브로 찾아보고 들어보니까 발음도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워봐야겠다 해서 진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요.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가 폴란드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문법도 한국어랑 체계가 너무 다르고 그리고 또 처음 들어와서 배우다 보면 문법이 정말 어려워요. 격도 너무 많고 2학년 들어오면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완료동사, 막 불완료동사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문법에서 일단 고생을 좀 했기 때문에 그리고 폴란드어과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도 대학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이제 다른 언어를 특히 전공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약간 비교하게 돼요. 그럼 이제 다른 언어 전공하는 친구들은 쟤는 벌써 배예된 수준인데 나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약간 이런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일단 폴란드어과는 저한테는 중요하죠. 되게 제 삶의 한 8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90%?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폴란드어과 입시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반 친구들도 약간 국어 지문에 폴란드 이런 것만 나오면은 김민서? 폴란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폴란드가 없는 제 삶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너무 이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폴란드 학과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어차피 갈 거면 좀 많이 돌아다녀 봐라. 그래서 한 단기로 가면 저도 1학년 때 2주 정도 다녀왔거든요. 여름방학에. 그다인스크가 제일 예뻤어요. 개인적으로 여름에. 크라쿠프도 예쁘죠. 6개월 살다 오니까 예쁜데 그다인스크가 약간 마음에 약간 한켠에 최애 도시로 지금 약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 학과가 아닌 분들 그냥 폴란드 유럽 여행 한번 가볼까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직항이 있는 데가 지금 바르샤바랑 브로츠와프가 있거든요. 바르샤바보다는 브로츠와프가 더 아기자기하고 예쁘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거기 좀 많아요. 브로츠와프에.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도시가 크다 보니까 영어도 다들 잘하고 폴란드어를 못해도 쉽게 관광할 수 있는 도시는 브로츠와프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25학번인가요? 네. 우와. 그러면 제가 4학년이 되는 건가요? 일단 너무 충격적이고요. 예비 새내기 여러분 들어오시면
초반엔 분명히 이제 힘들겠지만 문법도 어렵고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잘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교환학생 가기 전이랑 후가 실력이 진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환학생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예된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점차 늘려온 케이스라서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면 좀 자신감도 많이 붙고 기회도 많이 찾아오고 할 것 같아요. 21세기는 초연결 시대잖아요. 사실 한국만을 무대로 하기에는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잘 하지 않는 폴란드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서 폴란드어라는 언어를 매개체로 나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폴란드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사실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가보면 정말 아름답고 음식도 아주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폴란드가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폴란드로 떠나서 진짜 폴란드에 이렇게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